특종했죠, 특종. 하영 기자. 이미 특종을 아시죠, 내용은. 그러니까 사라진 7시간 중에 처음으로 90분을 특정해낸 이 사람을 만났다고, 이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이제 큰 의미의 특종이에요, 사실은. 구멍이 하나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꾸려면 앞뒤를 또 새로 맞춰야 되잖아. 만약에 지금 그 하영 기자가 90분 동안 머리를 했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20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청와대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쭉 나열했는데 머리 20분 없었잖아, 거기에.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드나들었던 외부 인사인재는 없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인정했잖아. 미용사. 그래놓고 그 미용사는 원래 자기들이 뭐라고? 공직? 계약직으로. 응? 그래서 외부인이라고 안 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숨 쉴 때 얘기해야 돼. 청와대가 지난 2년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던 자기들 스탠스에 구멍을 푹 처음으로 낸 거예요. 지금 그 미용실 앞에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집에 가시는 길 혹시 강남구 청담동이시라면 아마 그 미용실 어딘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사들이 다 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용사한테 소위 그 증언을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맨 처음 머리를 잘랐는데 이렇게 잘렸다는 거예요. 왜 이쁜데 왜요? 강남에서는 옆머리를 이렇게 깎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 머리를 얼마 주고? 12만 원. 내가 듣기로는. 깎인 다음에 그걸 얻어낸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 90분 이거를 얻어낸 거야. 박 대통령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 주변에 사람을 정하면 웬만해선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2005년,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더 됐죠.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삼성동에 있었던 시절부터 박 대통령의 머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특별한 일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외부 일정이 있을 때는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다 아시다시피 이날 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오가 다 돼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고요. 짐을 챙겨서 여러분 강남에 사시면 아마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최소한 점심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텐데 청와대까지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그 정도 시간 걸려서 들어갔고요. 대기 시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90분 동안 저는 이제 올림머리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 올림머리 안에는 여기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혼주머리 있잖아요. 어머님들에게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핀을 많이 꼽는 그 올림머리를 했고요. 그 안에는 분명히 화장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머리 하는 데만 20분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사를 읽어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림머리를 하는데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오후에 허비했다. 정옥계 청와대에서 방문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315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다른과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시민들이 세월호 선체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뒤집혀서 선수만 아주 조금 남은 채 완전히 침몰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1시 오보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아주 지극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안보실장이 직접 315명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12시에 미용실 원장을 불렀고요. 또 1시부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경들이 잠수를 시작한 다 아시겠지만 6시까지 아예 해저로 말하자면 이제 인도하는 그 라인도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90분이 이렇게 허비되는 모습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영 기자가 확인한 것은 오후에 머리를 했다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면 1시부터 머리를 시작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럼 2시 반에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중대문에 나타나는 건 5시 이후예요. 5시 이후. 머리를 다 했다면 바로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정 씨는 대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는 상당 시간 대기했다고 봐요. 중대본에 방문 주시를 3시에 하잖아요. 실제는 5시에 간다고. 네. 5시. 가는 데는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머리를 90분 했다면 저는 머리가 그러니까 중대본 방문 주시는 이때 내렸다면 이때 나는 머리를 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서 흔히 착각하게 되는 게 방문을 지시한 게 아니라요. 방문을 준비하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의전 절차가 이때부터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90분이 특정 시간이 딱 특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후 1시부터 4시 반 사이에 90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지. 그 안에. 근데 지금 한겨레에서는 여기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요 시간대로. 아니, 사실 이렇게 빨갛게 놓은 것은 뭐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는 있는데 저 위에 보시면 오후 1시에서 4시 30분이라고 사실 범위를 좀 넓혀놨어요. 그럼 머리를 3시부터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90분이라고 치면. 머리는 대략 이 정도부터 했다. 이때까지 안 왔다, 청와대에. 없었다고 나는 추정하는데, 왜 이런 추정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SBS는 또 다른 방향의 보도를 내죠. 다른 각도에. 뭐냐면, 비싼 상태에서 뭐 머리를 일부러 좀 그렇게 했다. 연출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야마처럼 퍼져나갔는데, 제가 본 SBS 야마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세월호는 비싼 머리를 일부러 연출했다고 이제 이거를 야마로 잡았거든요. SBS에서는. 이 머리는 이때 한 머리예요. 오후에. 그런데 SBS의 보도 중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아침에 머리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한번. 이 사람이. 별다른 해설이 없어 지나가 버려요. 이거를. 응? 이게. 만약에 이 질문이 맞고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답한 게 맞다면 그럼 머리를 2번 한 거예요. 아침에 한 번 했고 청와대로 와서 오후 1시 오후에 한 번 더 한 거야.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한 거야.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떤 스토리가 되냐면 아침에 머리하고 어디 갔어요. 갔다가 사고를 터진 거야. 터지니까 미용사한테 왜냐면 다시 중대본 가야 되니까 전화 계속 했대잖아. 사고 났으니까 중대본이라도 가셔야 된다거나 뭐 얘기했겠지 당연히.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얘기했겠지. 전화를 받고 그래? 그 머리를 또 해야 되잖아. 왜 머리를 또 해야 됐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침에 머리하고 가서 무슨 다른 행사를 하고 있었으면 머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머리를 다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사실이 맞다면. 뭐 머리가 떡이 됐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주목한 것은요. 사실은 90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7시간 중에 그 일부의 시간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른 그 SBS의 보도는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부스스한 머리가 스타일, 연출이었다. 뭐 그때도 그거하고, 연출을 하고 있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얘기예요. 약간의 방향성은 저는 청와대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 정황이라고 본다는 거지 이게. 두 개를 연결하자면. 한번 가서 더 만나.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벌써 3번째 지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일단 관저에 있었을 거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저라 하면 관저부, 그러니까 관저의 주위를 다 포함한. 근데 나는 2번 했다면 나갔다고 본다는 거지. 2번 한 게 사실이면.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오후 상황만 지금 이렇게 한 거에서 오전 상황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오후 상황에서도 나는 이게 외출했다고 하는 정황에 일부러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와서 1시에 도착해, 그러니까 12시 출발해서 1시 도착했어?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하면 여기서 끝났어야 돼. 대략. 관내에 있다면 그 안에 당연히 이 사람이 대통령 있는 데로 갔겠죠. 바로. 대통령이 그 미용사가 있는 데로 간 게 아니라 당연하잖아? 그렇죠. 미용사가 대통령 있는 데로 갔겠지.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 대통령은. 그럼 이때 머리를 했겠지. 관내에 있었다면. 머리를 하고 여기서부터 2시간 동안이나 그 안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 당연히. 그 머리는 외출용 머리거든. 여기 갈. 중대본 머리가 끝났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죠. 머리를 하고 나서도 멍해서
정신을 좀 차리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죠. 뭐 하느라고 멍했냐고 그러면. 응? 그건 모르지. 그 멍하게 만드는 게 난 외부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다면. 아니 물론 이 시나리오는 가설 중에 하나고 안에서 모든 일이 있었다는 가설도 가능해요. 관내파고 나는 외출파인데 지금. 나는 멍파할래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갑자기 주사하니까 생각났는데 청와대가 썼는 약 중에 졸피뎀이라고 계속 나와요. 예, 졸피뎀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먹고 수면 유도제 중에 강력한 수면 예. 유도제예요. 근데 제가 오촌살인 사건 취재할 때 졸피뎀이 나오거든. 네. 사촌끼리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 등치 작은 쪽이 등치 큰 쪽에다가 제압하려면 안 되니까 졸피뎀을 넣어서 잠들게 만든 다음에 죽였다. 뭐 이런 스토리 라인에 졸피뎀이 등장해요. 이거를 막 이래저래 취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졸피뎀은 의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뽕쟁이끼리는 졸피뎀을 딱 들으면 이거 뽕쟁이가 쓴다는 말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이 환각 그 각성 그 효과가 너무 세기 때문에 24시간이 아니라 막 48시간 잠을 안 잔대요. 뽕 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응? 그런데 자야 될 때가 있잖아. 그 각성 상태를 누를 만큼 이게 강력하대요. 그래서 뽕쟁이들은 졸피뎀을 먹는다고. 뽕쟁이는 졸피뎀이지 그러더라고. 나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다는 거죠. 네, 나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주 나쁜 사람, 졸피뎀 반갑네 그러면서. 근데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별거 아닐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일단 머리도 별거 아니잖아. 1시간 반. 나머지 외출도 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이 별거 아닌, 그러니까 머리, 이 손질, 올림머리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해요. 그렇죠. 예, 어제도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유경근 위원장, 예은이 아버님한테 문자 계속 왔는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일 한 거는 없냐. 대통령으로서 그 시간에 했어야 될 중요한 일 한 거 조금이라도 없냐. 그게 좀, 아버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게 거꾸로 충격이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신가 봐요. 오후 1시 이후에 본인이 느꼈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신나라도 않고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문자로 오고 막 이럴 정도로 지금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쓰고 회의하고 하느라고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다는 머리를 쓴 거예요, 지 혼자. 예, 청와대 해명은 한겨레 보도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60분 동안,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60분 동안 머물렀고 20분 동안 머리를 했다라고 어제 밤에는 이렇게 공개를 했다가요. 오늘 살짝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량을 찾아보니까 75분 그리고 최규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85분이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주출입문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관저부에서 나온 자료인지 그것이 종합된 자료인지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오늘 김기춘은 경호실에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다는 얘기는 경호실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기획이거나 사기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넘어왔으니까요. 이때까지. 근데 여하간 이 미용사의 얘기를 가장 신뢰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한데. 예.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는 건 점심때쯤 같다는 거잖아요. 왜 이때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일정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아침에 일찍 갔다가 본인의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고가도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고 자기의 직분을 어쨌든 충실히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후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 오후에 오라고 하지?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네. 세월호 사고 당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언론에 쓰지 않은 부분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미용실 원장은 급하게 어디를 가려나 보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건 급하게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어딘가를 이동하나 보다 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물건을 챙겨서 이동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상황이 없더라. 그렇게 벌어지지 않은 거죠.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 없더라까지 그렇죠. 없으니까 머리를 못했죠. 근데 그게 없더라. 없는 게 청와대 안에 없었는지 아니면은 나타나지 않은 건지 이제 정확치 않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이
자기의 규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기한테 다가오는 무언가는 항상 동선도 지켜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사가 저 머리를 깎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동선이 정해져 있어요. 다가가는 뭐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거든. 그만큼 꼼꼼한 사람. 예전에 전속 사진사가 동선을 한번 어겼다가 잘렸어요.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무 각도라고도 소름 끼치지, 그게. 이 사람은 저건 기억하거든요. 내가 평소처럼 머리를 했고, 평소처럼 머리를 했다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시간을 재보지 않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90분이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머리 속도대로 했는데, 그렇다면 90분 정도다. 이거 알고 있고, 그래서 90분이나 나온 거지,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서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거 말고요. 지시를 내린 시각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에게 자기 의사표시를 한 시간을 따져보면 10시 반입니다. 저기부터 좀 1시간 반 정도 앞서는데 그때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전원을 구조해라. 물론 당시 10시 반이면 배는 이미 선수만 남기고 모두 침몰한 상태였고요. 그 10시 반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미뤄지냐면 2시 57분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했는지는 재판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요. 보고는 종이만 간 거죠. 그렇죠. 서면 보고도 있고요. 그 중간에는 11시 23분에 국가안보실장, 그러니까 김장수 실장이 전화로 대면 보고는 없었고. 대면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요. 선창을 부숴서라도 아이들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했다고 치자고요. 쳐도 10시 반에 했다는 거지. 그렇죠. 11시 20분께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3시간 정도는 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또 다시 처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건 특검 수사로밖에 못 밝힐 것 예. 같아요. 특검은 직접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물어보겠죠. 뭘 했을까? 그 사이에. 성형수술 설도 나오잖아요. 나는 그거보다도 하찮을 거라고 봐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기자들한테는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이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특검은 최소한 이 세월호 대상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피해를 보지 않겠다. 근데 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해도 말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야기는 좀 안 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주고 가요. 이게 끝이야? 7시간에? 이 90분의 균열로 다 밝혀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정도는 밝혀지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뭐 나올 게 있어요? 언론들도 이 파벌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 관내파와 네. 매출파로. 뭐 예를 들면 약물, 시술, 뭐 시술도 시술파. 매선파, 보톡스파 이렇게. 이게 너무 희화했나요? 헬기파 있잖아요. 네, 여기 헬기파도 있어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나는 헬기파야. 네, 그래서 그 뭐 파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각자의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삐끗하면 음모론으로 빠지긴 하는데 그래서 각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오후 상황이 이렇고 여기에서 증언들이 이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 미용사가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자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합리성을 또 인정을 받는 거죠. 하하영 시나리오에서 7시간 중에 이거 말고 또 한 구멍이 더 나냐 이거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 지금 이 시간대보다는 좀 당겨져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따르면 거의 5시간에 가깝거든요. 5시에 가깝거든요. 출발한 시간에. 그래서 그 이전 시간으로 당겨져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구멍이 난다는 거죠. 다음 주쯤에 나요? 제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구멍 반드시 납니다. 구멍 한 3개만 나버리면 끝나거든,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이동 시간 뭐 이런 거니까. 응? 구멍 하나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탄핵이 이제 이 방송에 나갈 때 이미 결정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탄핵이 됐든 됐지 않든 사실 이게 시작일 뿐이다.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겨우.
그리고 아마 이런 상태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유지될 거다. 왜냐면 탄핵이든 탄핵이 되지 않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개헌이 된다니, 어쩐지 이지랄들 하고 막 난리 날 거거든요. 탄핵을 막으려고 헌재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막으려 하고, 이합 집산하고, 반기문 들어오고, 조기 총선 된다고 하고, 이지랄들 하고, 난리 버거질 거거든. 그러다가 아빠가 또 뭐 하고 그러는. 그게 아마 앞으로 향후 6개월은 지속될 거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김기춘이 보셨죠? 어떻게 뒤집는지? 이번, 얼마나 꼼꼼한지? 김기춘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 세력들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종했죠, 특종. 하영 기자. 이미 특종을 아시죠, 내용은. 그러니까, 사라진 7시간 중에 처음으로 90분을 특정해낸 이 사람을 만났다고, 이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이제 큰 의미의 특종이에요, 사실은. 구멍이 하나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꾸려면 앞뒤를 또 새로 맞춰야 되잖아. 만약에 지금 하영 기자가 90분 동안 머리를 했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20분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청와대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쭉 나열했는데 머리 20분 없었잖아, 거기에. 그리고 그 사이에 드나들었던 외부 인사인지 없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인정했잖아. 미용사. 그래놓고 그 미용사는 원래 자기들이 공직? 계약직으로. 응? 그래서 외부인이라고 안 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숨 쉴 때 얘기해야 돼. 청와대가 지난 2년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던 자기들 스탠스에 구멍을 푹 처음으로 낸 거예요. 지금 그 미용실 앞에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집에 가시는 길 혹시 강남구 청담동이시라면 아마 그 미용실 어딘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사들이 다 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용사한테 소위 증언을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맨 처음 머리를 잘랐는데 이렇게 잘렸다는 거예요. 왜 이쁜데 왜요? 강남에서는 옆머리를 이렇게 깎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머리를 얼마 주고? 12만 원. 내가 듣기로는. 깎인 다음에 그걸 얻어낸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 90분 이거를 얻어낸 거야. 박 대통령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 주변에 사람을 정하면 웬만해선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2005년,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더 됐죠.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삼성동에 있었던 시절부터 박 대통령의 머리를 해왔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특별한 일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외부 일정이 있을 때는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다 아시다시피 이날 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오가 다 돼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고요. 짐을 챙겨서 여러분 강남에 사시면 아마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최소한 점심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텐데 청와대까지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그 정도 시간 걸려서 들어갔고요. 대기 시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90분 동안 저는 이제 올림머리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 올림머리 안에는 여기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혼주머리 있잖아요. 어머님들 이게 머리 이렇게 올려서 핀을 많이 꼽는 그 올림머리를 했고요. 그 안에는 분명히 화장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머리 하는 데만 20분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사를 읽어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림머리를 하는데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하거든. 네. 사촌끼리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 등치 작은 쪽이 등치 큰 쪽에다가 제압하려면 안 되니까 졸피뎀을 넣어서 잠들게 만든 다음에 죽였다. 이런 스토리 라인에 졸피뎀이 등장해요. 이거를 막 이래저래 취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졸피뎀은 의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뽕쟁이끼리는 졸피뎀을 딱 들으면 이거 뽕쟁이가 쓴다는 말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이 각성
효과가 너무 세기 때문에 24시간이 아니라 막 48시간 잠을 안 잔대요. 뽕 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데 자야 될 때가 있잖아. 그 각성 상태를 누를 만큼 이게 강력하대요. 그래서 뽕쟁이들은 졸피뎀을 먹는다고. 뽕쟁이는 졸피뎀이지 그러더라고. 나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다는 거죠. 네, 나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주 나쁜 사람, 졸피뎀 반갑네 그러면서. 근데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별거 아닐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일단 머리도 별거 아니잖아. 1시간 반. 나머지 외출도 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이 별거 아닌, 그러니까 머리 이 손질, 올림머리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해요. 그렇죠. 예, 어제도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유경근 위원장, 예은이 아버님한테 문자 계속 왔는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일 한 거는 없냐. 대통령으로서 그 시간에 했어야 될 중요한 일 한 거 조금이라도 없냐. 그게 좀, 아버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게 거꾸로 충격이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신가 봐요. 오후 1시 이후에 본인이 느꼈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신나라도 않고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문자로 오고 막 이럴 정도로 지금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쓰고 회의하고 하느라고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다는 머리를 쓴 거예요, 지 혼자. 예, 청와대 해명은 한겨레 보도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60분 동안,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60분 동안 머물렀고 20분 동안 머리를 했다라고 어제 밤에는 이렇게 공개를 했다가요. 오늘 살짝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량을 찾아보니까 75분 그리고 최규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85분이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요. 주출입문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관저부에서 나온 자료인지 그것이 종합된 자료인지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오늘 김기춘은 경호실에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다는 얘기는 경호실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기획이거나 사기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넘어왔으니까요. 이때까지. 근데 여하간 이 미용사의 얘기를 가장 신뢰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한데. 예.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는 건 점심때쯤 같다는 거잖아요. 왜 이때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일정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아침에 일찍 갔다가 본인의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고가도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고 자기의 직분을 어쨌든 충실히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후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 오후에 오라고 하지?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네. 세월호 사고 당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언론에 쓰지 않은 부분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미용실 원장은 급하게 어디를 가려나 보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건 급하게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어딘가를 이동하나 보다 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물건을 챙겨서 이동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상황이 없더라. 그렇게 벌어지지 않은 거죠.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 없더라까지 그렇죠. 없으니까 머리를 못했죠. 근데 그게 없더라. 없는 게 청와대 안에 없었는지 아니면은 나타나지 않은 건지 이제 정확치 않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이 자기의 규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기한테 다가오는 무언가는 항상 동선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사가 저 머리를 깎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동선이 정해져 있어요. 다가가는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거든. 그만큼 꼼꼼한 사람. 예전에 전속 사진사가 동선을 한번 어겼다가 잘렸어요.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무 각도 나와도 소름 끼치지 그게. 이 사람은 저건 기억하거든요. 내가 평소처럼 머리를 했고 평소처럼 머리를 했다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시간을 재보지 않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90분이 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머리 속도대로 했는데 그렇다면 90분 정도다. 이거 알고 있고 그래서 90분이나 나온 거죠,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서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거 말고요. 지시를 내린 시각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에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한 시간을 따져보면 10시 반입니다. 저희부터 좀 1시간 반 정도 앞서는데 그때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전월 구조해라
물론 당시 10시 반이면 배는 이미 선수만 남기고 모두 침몰한 상태였고요. 그 10시 반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미뤄지냐면 2시 57분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했는지는 재판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요. 보고는 종이만 간 거죠. 그렇죠. 서면 보고도 있고요. 그 중간에는 11시 23분에 국가안보실장, 그러니까 김장수 실장이 전화로 대면 보고는 없었고. 대면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요. 선창을 부숴서라도 아이들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했다고 치자고요. 쳐도 10시 반에 했다는 거지. 그렇죠. 11시 20분께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3시간 정도는 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또 다시 처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건 특검 수사로밖에 못 밝힐 것 예. 같아요. 특검은 직접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물어보겠죠. 뭘 했을까? 그 사이에. 성형수술 설도 나오잖아요. 나는 그거보다도 하찮을 거라고 봐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기자들한테는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이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특검은 최소한 이 세월호 대상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면 뭐를 2번 한 거예요. 아침에 한번 했고 청와대로 와서 오후 1시, 오후에 한 번 더 한 거야.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한 거야. 이 2개를 연결하면 어떤 스토리가 되냐면 아침에 머리하고 어디 갔어요. 갔다가 사고를 터진 거야. 터지니까 미용사한테 왜냐면 다시 중대본 가야 되니까 전화 계속 했대잖아. 사고 났으니까 중대본이라도 가셔야 된다거나 뭐 얘기했겠지 당연히.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얘기했겠지. 전화를 받고 그래? 그 머리를 또 해야 되잖아. 왜 머리를 또 해야 됐을까? 이거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아침에 머리하고 가서 무슨 다른 행사를 하고 있었으면 머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머리를 다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사실이 맞다면. 머리가 떡이 됐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주목한 것은요. 사실은 90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7시간 중에 그 일부의 시간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른 그 SBS의 보도는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부스스한 머리 그러니까 스타일, 연출이었다. 그때도 그거하고 연출을 하고 있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약간의 방향성은 저는 청와대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 정황이라고 본다는 거지 이게 2개를 연결하자면. 한번 가서 더 만나.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벌써 3번째 지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일단 관저에 있었을 거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저라 하면 관저부, 그러니까 관저의 주위를 다 포함한. 근데 나는 2번 했다면 나갔다고 본다는 거지. 2번 한 게 사실이면.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오후 상황만 지금 이렇게 한 거에서 오전 상황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오후 상황에서도 나는 이게 외출했다고 하는 정황에 일부러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와서 1시에 도착해, 그러니까 12시 출발해서 1시 도착했어?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하면 여기서 끝났어야 돼. 대략. 관내에 있다면 그 안에 당연히 이 사람이 대통령 있는 데로 갔겠죠. 바로. 대통령이 그 미용사가 있는 데로 간 게 아니라 당연하잖아? 그렇죠. 미용사가 대통령 있는 데로 갔겠지.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 대통령은. 그럼 이때 머리를 했겠지 관내에 있었다면. 머리를 하고 여기서부터 2시간 동안이나 그 안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 당연히. 그 머리는 외출용 머리거든. 여기 갈. 중대본 머리가 끝났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죠. 머리를 하고 나서도 멍해서 정신을 좀 차리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죠. 뭐 하느라고 멍했냐고 그러면. 응? 그건 모르지. 그 멍하게 만드는 게 난 외부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다면. 아니 물론 이 시나리오는 가설 중에 하나고 안에서 모든 일이 있었다는 가설도 가능해요. 관내파고 나는 외출파인데 지금. 나는 멍팔래.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갑자기 주사니까 생각났는데
청와대가 썼는 약 중에 졸피뎀이라고 계속 나와요. 예, 졸피뎀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먹고 수면 유도제 중에 강력한 수면 유도제예요. 근데 제가 오촌살인 사건 취재할 때 졸피뎀이 나와요. 오후에 협의했다. 정옥계 청와대에서 방문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315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다른과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시민들이 세월호 선체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뒤집혀서 선수만 아주 조금 남은 채 완전히 침몰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1시 오보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아주 지극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안보실장이 직접 315명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12시에 미용실 원장을 불렀고요. 또 1시부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경들이 잠수를 시작한 다 아시겠지만 6시까지 아예 해저로 말하자면 이제 인도하는 그 라인도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90분이 이렇게 허비되는 모습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영 기자가 확인한 것은 오후에 머리를 했다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면 1시부터 머리를 시작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럼 2시 반에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중대문에 나타나는 건 5시 이후예요. 5시 이후. 머리를 다 했다면 바로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정 씨는 대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상당 시간 대기했다고 봐요. 중대문에 방문 주시를 3시에 하잖아요. 실제는 5시에 간다고. 네. 5시. 가는 데는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머리를 90분 했다면 저는 그러니까 중대문 방문 지시는 이때 내렸다면 이때 나는 머리를 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서 흔히 착각하게 되는 게 방문을 지시한 게 아니라요. 방문을 준비하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의전 절차가 이때부터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90분이 특정 시간이 딱 특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후 1시부터 4시 반 사이에 90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지. 그 안에. 근데 지금 한겨레에서는 여기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요 시간대로. 아니, 사실 이렇게 빨갛게 놓은 것은 뭐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는 있는데 저 위에 보시면 오후 1시에서 4시 30분이라고 사실 범위를 좀 넓혀놨어요. 그럼 머리를 3시부터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90분이라고 치면. 머리는 대략 이 정도부터 했다. 이때까지 안 왔다, 청와대에. 없었다고 나는 추정하는데, 왜 이런 추정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SBS는 또 다른 방향의 보도를 내죠. 다른 각도에. 뭐냐면, 비싼 상태에서 머리를 일부러 좀 그렇게 했다. 연출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야마처럼 퍼져나갔는데, 제가 본 SBS 야마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세월호는 부스선 머리를 일부러 연출했다고 이제, 이거를 야마로 잡았거든요, SBS에서는. 이 머리는 이때 한 머리예요. 오후에. 그런데 SBS의 보도 중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아침에 머리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한번. 이 사람이. 별다른 해설이 없어 지나가 버려요. 이거를. 응? 이게. 만약에 이 질문이 맞고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답한 게 맞다면